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마이크도 제가 차지도 않고 방송하려고 했네요. 자, 근데 문재인의 별명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요. 북에서 붙여준 별명이 여러 개 있죠. 가장 유명한 게 삶은 소대가리, 턱등 머저리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실제 북한에서 문재인을 지칭하는 듯한 별칭이 그거 말고도 여러 개 더 있습니다. 전부 다 조롱하는 것들이죠. 문은 말이죠. 자신이 북한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한다. 뭔가 이렇게 이정표를 찍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준비가 다 됐죠. 북을 위해서라면 뭐든 이렇게 들어준다. 오케이 한다. 그렇지만요. 지나놓고 보니까 생각외로 해준 게 별로 없어요. 북에 대해서. 뭐 돈을 퍼줬다라는 그런 정황도 사실 드러나지 않았고, 판문점 USB가 지금 찜찜하다 뭐 정도인데요. 뭔가 이렇게 계속 설레발 치고 뭔가 꼬리 흔들면서 다가갔지만 김정은으로부터 제대로 대우를 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김정은으로부터. 좀 이상한 상황이죠. 김대중, 노무현 그때와 문재인이 이제 대북 정책을 이제 이렇게 펼치고 결과를 이렇게 쭉 보면은 저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 김대중 때는 6.29선언, 그리고 또 노무현 때는 14선언입니까? 뭔가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햇볕 정책 혹은 남북 포용 정책, 화해 정책 이런 것들이 문서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못했습니다. 북이 거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문을 비판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상하다. 문이 가장 종북적인 어떤 대통령이었다. 그야말로 이제 김정은이 지시하면 그것을 그냥 받아서 국내 정책에 이렇게 반영할 그런 인물로 보였었는데 생각외로 이제 끝나고 보니까 북이 가져간 게 거의 없다. 서로 간에 그냥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북에서 내려오고 이러면서 금방이라도 남북 통일이 되는 듯한 우리 남쪽이 그냥 공산화 되는 듯한 적화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사실 결과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걸 제가 돌리지 않고 바로 말할게요. 이거 김정은으로부터 이게 소위 왕따 당한 겁니다. 문재인이. 이걸 좌익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김용옥부터 해서요, 그 좌익 이제 소위 원탁회의 멤버들 있잖아요.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문이에요, 사실을. 너무도 싫어하더라고. 다시는 그딴 인간들, 그런 어떤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떠들어대요. 이들은요, 문에 대한 적개심이 놀랍게도 보수 쪽에 소위 그들이 독재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 수준으로, 그런 대통령 수준으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신가요, 혹시? 실제 그렇습니다. 파우치 건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던 최재형 목사, 이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문재인 때가 남북 관계가 가장 나빴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친북, 종북주의자잖아요. 자기가 볼 때 문이 최악이었다 이러더라고요.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더 나빴다 그러네요. 김정은이하고 저렇게 사진 몇 번 찍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네. 주려고 했지만 서로 코드가 안 맞았는지 안 됐다 그러고요. 결과적으로는 삶은 소대가리 취급받으면서 완전히 그냥 북으로부터 내쳐졌습니다. 야, 이게 이제 충격적이잖아요. 왜? 북은 핵 개발하고 군비 이렇게 만들자면은 돈이 필요할 텐데, 문재인 같으면 준비된 남쪽이 대통령 아닙니까? 완전 갖다 바칠 텐데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이제 돌 겁니다. 실제적으로 문재인 5년 동안 남북 민간 교류가 다 차단됐다 그러네요. 이거는 문이 차단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북이 그걸 끊어버린 거야. 문재인하고는 몇 번 만나주는 척했지만 실상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그게 있었다 그러거든. 교류가 있었대요. 민간 교류가. 최재형 목사가 그걸 증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보여주더라고. 제가 최재형 목사를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문을 씹을 때는 그게 맞겠잖아요. 맞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문에 대한 정체 우리가 좀 알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진에 의해 가지고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철저하게 김정은은 문을 불신했습니다. 오직 트럼프하고만 뭐 이야기하려고 그랬죠. 자, 그런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다시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실까요? 자, 중앙일보입니다. 업비트 해킹 북한 짓이었다. 5년 전 그 코인 현시세 1.5조 원이다. 1조 5천억이다. 북한이 한국에서 가져간 이 해킹에서 가져간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무려 1조 5천억. 근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이걸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 해도 전체 5조, 6조가 넘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더라고요. 5조, 6조.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갖다 바쳐 봐야 돈이 뭐 1조, 2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야.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이 당시에 벌써 북한은 세계 최고의 해킹 집단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해커가 있는 나라는 미국이겠죠. 그렇지만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중국에 맞짱 까는 나라가 북한이고요. 그 러시아도 만만치 않은 해킹 부대가 있습니다. 이 네 나라는 거대한 해커들이 있습니다. 해킹 조직이 있어요.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도 일부 있지만 그 네 나라에는 못 미친다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해킹 조직을, 해킹 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사이버 전쟁 시대거든요. 실제 전쟁보다 사이버 전쟁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짓을 해가지고 북한이 어마어마한 돈을 끌고 간 겁니다. 그걸 갖고 나중에 세탁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으로 안전한 가상화폐로 이렇게 돌려놓는 거죠. 많은 세탁 과정을 거칩니다. 뭐 여러 단계를 거치더라고. 한꺼번에 이런 많은 돈을 해킹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떴고 저기서 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비트라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정권거래소 같은 데인데요. 가상화폐를 화폐를 거래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그걸 훔쳐가는 겁니다. 딱 여기서 훔치고 저기서 훔치고. 이제 그런 짓을 북한이 잘해요. 그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문재인이가 주는 그 1조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야. 갖다 바쳐봐야 1조 이상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돈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주려면 한 10조, 뭐 100조 이렇게 갖고 오든가 아니면 꺼져.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필요 없어. 우리는 이걸로 돈 다 번다 이거지. 이제 그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뉴스에. 여러분도 직접 제가 이 기사를 읽어주는 것보다도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으면요, 그 기사를 한번 직접 보실 필요가 있어요. 조선일보도 지금 이만하게 나와 있고, 중앙일보 기사도 이만큼 나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요, 전면 인적 쇄신 의지 크다. 완전 장관들 전체를 이번에 물갈이 하는가 봅니다. 몇 명만 빼고요. 최근에 이제 국방부 장관 등등 해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 뭐 등등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싹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일이 되려고 하니까 MBS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인데 27%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방 또 한 40%까지 갈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던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다 기죽습니다. 모든 게 이제 헛사가 된다. 헛사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법원 이재명 위정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 이거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생중계 안 하기 때문에 세게 때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생중계 받아들이고 세게 때리고는 그게 이중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판사가 심리적으로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생중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제가 그래 주장했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생중계 안 받은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이제 그렇고요. 자, 조선일보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 자, 이게 이제 조선일보 지금 막 이렇게 인터넷판에 이제 뜬 기사인데요. 이 관련 비슷한 기사가 한 열흘 전에도 나왔었어요. 그때는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좀 부정확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제 나왔는데요. 5년 전 대한민국 업비트에서 580억을 탈취했다. 북한 정찰 청국 지시였다. 북한의 주요 해커 집단 총동원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은. 자, 이런 것을 통해 이제 저들이 돈을 만들었다. 김정은이가 소위 이제 체제 유지비, 통치에 필요한 돈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일부는요, 저들이 해킹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져 가지고 다시 되찾고 그랬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현금 화폐라든가 뭐, 코인, 동전 같은 거는 진짜 이 물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사이버상에만 있는 겁니다. 사이버상에만.
때문에 뭐 그게 뭐 진짜 금처럼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전한 자산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하죠. 이제 그쪽으로 북한은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세탁을 이제 거친 뒤에 그런 안전한 자산으로 만들어 놓고 스위스 같은 그런 어떤 곳에다가 갖다 놓는다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그 기관이 있겠죠. 거기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은행 비슷한 곳에다가 딱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일부 찾기도 했대요. 자, 아무튼요, 지난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보관 중이던 580억 원 상당의 가상통화 이더리움이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그리고 라자루스라는 게 이게 해커 집단이거든요. 북한이 운영하는. 그리고 안다리엘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아주 유명하죠. 라자루스 그리고 안다리엘이. 요 이제 두 해킹 조직이요. 업비트를 합동 공격했습니다. 이 조직들은 그동안 해킹 대상이 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라자루스는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안다리엘은 군 및 국방산업을 주로 해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사를 통해 이 북한 주요 해킹 조직들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그들이 돈벌이, 소위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훔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공조를 통해서 확보한 북한 IP 주소, 인터넷 주소, 탈취된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북한 소행으로 이제 판단했고요. 그 중에서 극히 일부는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입증하고 증명하게 되면은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가 봅니다. 자, 아무튼 이게 엄청난 시대적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북한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해킹 부대가 있습니다. 진짜 전쟁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보다도 이런 가상의 사이버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말이죠, 이 사이버 부대를 더 확대시켜야 됩니다. 과거 사이버 부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군 개입해가지고 정치 개입했다, 뭐 대선 개입했다 그래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 때문에 대부분 수많은 그 관련자들이 이제 감옥 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국가 이익에 엄청난 어떤 해가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사이버 부대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 사이버 부대의 수준은 제가 볼 때 조직 규모의 면에서 북한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더욱더 많은 투자와 함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일은요,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이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의 규모, 그리고 이게 성장세가 엄청날 겁니다. 북한은 이제 진짜 떼돈 벌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이면은. 물론 훔친 돈 전부 다 자신들 돈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일부러 또 발각돼 가지고 다시 뺏기는 돈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러면서 공방이 벌어지겠죠. 그렇지만 김정은은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달러 박스랄까, 이제 이 돈벌이 수단을 찾은 겁니다. 이제 저거를 우리가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도 가상화폐,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우리 정부 당국에서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사이버 부대를 더욱더 강한 부대로, 강한 조직으로, 규모도 물론 당연히 키워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왜 문재인은 김정은으로부터 왕따 취급을 당했나? 삶은 소대가리 취급당했나? 왜 발길질 당했나?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너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너 꺼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문재인도 남쪽 사람 아닙니까? 그 자꾸 오면은 남쪽에 있는 것들이 자꾸 같이 따라와요.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이, K 콘텐츠 이런 것들이 김정은의 체제 유지에 굉장히 그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모든 걸 지금 남쪽으로부터 오는 모든 걸 차단해 놨잖아요. 뭐 드라마, 뭐 K-팝, 뭐 여러 가지 K 콘텐츠로 불리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차단시켜 놓고, 심지어는 통일 안 한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때부터도 벌써 그게 적용이 됐던 겁니다. 너 필요 없어라는 거였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문재인은 그것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김정은만 바라보고 그냥 다가가다가 뭐라 그럴까요? 찬밥 대우받은 겁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으로부터도 찬밥, 당시 시진핑의 중국으로부터도 혼밥 대우받았죠. 찬밥에다 혼밥에다가, 정말 인간 형편없는 대통령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